안녕하십니까. 한림대학교 동산성심병원 임상영양사 이영란입니다. 보통 캠프를 여름에 주로 하는데요. 겨울에 하는 캠프는 처음입니다. 보통 이제 겨울에는 건강상 주의할 게 특히 많은데 오늘 아침에도 눈이 많이 왔잖아요. 눈이 많이 온 때는 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는 낙상 사고를 특히 주의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건강상 유념하셔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당뇨 영양요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드리고 잠시 후에는 맛있고 멋있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쿠킹 클래스 2에 대해서 할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당뇨병 유병률은 19세부터 꾸준히 올라가는데요. 50세에는 5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70세에서는 3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인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노인의 대사증후군 유병에 따른 영양소 섭취 특성에 대해서 국민건강 영양조사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전체 노인 중에서 대사증후군 대상자는 약 50%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요. 전체 대상자 모두가 젊은 사람에 비해서 탄수화물 섭취가 70% 정도로 많은데 특히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노인에서는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72.3%로 일반 노인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걸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나 지방의 비율은 섭취가 낮아서 영양적으로 불균형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가 있거나 대사증후군이 있으신 어르신들은 드시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취약하기 때문에 조금 더 먹는 거에 잘 드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노화에 있어서 생리적 변화가 나타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골격과 근육이 약화가 되는데 특히 골절이라든가 관절염이 잘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근육량이 줄어드는데 특히 엉덩이라든가 허벅지가 많이 약해지면서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 소화 기능이라든가 배설 기능이 감소하는데 입에서는 침이 굉장히 적게 나오면서 미각과 후각이 변화가 되고 또 치아가 잘 기능을 못하면서 잘 못 씻게 되면서 소화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변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내분비 기능이 저하되고 중추신경이 떨어지게 되면서 혈당도 상승하고 심장의 부담이 증가되면서 뇌출혈이라든가 뇌경색, 노인성 치매가 잘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가 막연하게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 검진을 통해서 또 다음에 체크사항을 통해서 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내 키와 체중을 아는 게 필요한데요. 체중은 아마도 많이 재보실 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체중은 몇 킬로인지 물어볼 때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키를 물어보면 젊었을 때는 몇 센치인지 알고 계시지만 최근에 키는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가시게 되면 키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은 병원에 내원하실 텐데요. 이때 키를 꼭 재보셔서 지금 현재 키가 얼마인지 체중이 몇 킬로그램 나가는지 알고 계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식사는 반드시 3끼를 하실 수 있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술은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좋은데 꼭 마셔야 된다 했을 때는 주 1회 정도 마실 때는 소주 한두 잔 정도로 조절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음식은 가능한 한 싱겁게 또 규칙적인 운동과 규칙적으로 건강검진하는 게 필요하고 특히 치아가 괜찮은지 확인하실 수 있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 요소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는데 식사에 있어서는 불규칙한 식사, 하루 3끼를 먹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을 때만 먹는다든가 아니면은 먹긴 먹는데 아무 때나 먹는다든가 또 반찬을 먹을 때 김치만 가지고 먹는다든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과식을 하거나 결식을 하는 것들, 또 간식 섭취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은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걸을 때 보폭이 짧아지는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운동 부족 당연히 문제가 되실 거고요.
또 골다공증에서 햇빛을 잘 안 쏘인다든가 우유라든가 요플레 같은 유제품 섭취 부족, 또 녹황색 채소에도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데 녹황색 채소가 치아에 끼기 때문에 잘 안 드시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제 혈압에 있어서는 소금을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혈압이 많이 올라가고 체중이 과하게 나가면 혈압이 또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고혈압을 유발하게 되고 고혈압 약을 처방받으셔서 드시는데 약을 먹긴 먹지만 혈압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약을 드셔서 혈압이 조절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 과도한 건강 보조식품을 드시지 않는 것도 필요하고 이러한 위험 요소가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서 위험 요소들을 조금 제거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식생활 지침을 저는 다음에 4가지로 정의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탄수화물은 필요한 만큼만 먹는다. 두 번째는 단백질은 꼭 섭취하고, 세 번째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칼슘은 충분히, 네 번째는 짠 건 안 되고 싱겁게 먹도록 하는 건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은 필요한 만큼만 먹는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때는 하루 필요 열량을 구하는 겁니다. 앞에서 키하고 체중을 아는 게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때 필요한 게 키하고 체중입니다. 먼저 표준 체중을 구하는데 남자분일 때는 키 곱하기 22를 하고 여자분일 때는 키 곱하기 21을 하면 내 키에 가장 이상적인 표준 체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준 체중을 현재 내 체중과 비교를 해서 90 내지 110%일 때는 정상 체중, 그다음 120%가 넘어가면 비만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필요 열량을 구하는데요. 필요 열량은 표준 체중에다가 활동 개수를 곱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내 비만도가 정상이거나 활동이 보통이면 활동 개수는 30에서 35를 곱해주고요. 비만이거나 활동이 적을 때는 25에서 30을, 그다음에 저체중이나 활동이 많을 때는 35에서 40을 곱해주면 내가 먹어야 될 열량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식사율별 3대 원칙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무엇을 먹느냐? 반찬을 균형적으로, 채소만 먹는 게 아니라 고기나 생선이나 계란 같은 단백질 식품과 함께 채소를 드시도록 하고, 언제 먹느냐? 하루 3끼 규칙적인 시간에 먹도록 하고, 얼마나 먹느냐? 내 키와 체중, 활동 정도에 맞는 알맞은 섭취량을 먹는 이 3대 원칙을 지키는 게 당뇨식이고 바로 건강식이라는 걸 아마도 모든 영양사 선생님들은 다 강조했을 거고, 어제 유해수 선생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은 영양소가 들어있고 이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간다라는 건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이 혈당을 똑같이 올리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덜 올라간다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이유는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음식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는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이 영양소는 우리 몸에서 소화되면서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으로 분해가 돼서 흡수가 됩니다. 이 탄수화물이 분해가 되는 이 포도당이 바로 우리 몸의 혈당과 똑같은 성분입니다. 따라서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은 영양소가 혈당으로 그럼 어느 정도 변환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 탄수화물은 100% 혈당으로 만들어지고요. 단백질은 50%, 지방은 10%만 혈당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100% 혈당으로 변환되는 탄수화물이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셔야 되는 게 이 탄수화물에 대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이 탄수화물은 우리가 매일 먹는 밥뿐만 아니라 빵이라든가 떡이라든가 고구마, 국수, 또 토마토라든가 포도, 수박 같은 과일뿐만 아니라 우유에도 들어있고요. 또 설탕이나 사탕, 이런 단순당에도 들어있습니다. 이 식품들은 어떤 걸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먹었는지, 먹은 양이 혈당을 만들기 때문에 먹은 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일 거고요. 그렇지만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설탕, 사탕, 꿀, 물엿이라든가 청량음료, 케이크라든가 과자 같은
단순단들은 가능한 한 먹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필요할 때가 있죠. 언제 필요할까요? 바로 저혈당이 빠졌을 때는 혈당이 빨리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평상시에는 가능한 한 드시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탄수화물 언제 먹느냐?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필수 에너지이기 때문에 먹어줘야 되는데 복합당인 밥이나 빵이나 고구마 혹은 우유나 과일 같은 간식으로 섭취를 하는데 내 키라든가 활동 정도에 따른 양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양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뇨식 식사 구성의 예를 보면 남자 1900칼로리일 경우에 한 끼에 500에서 550칼로리 정도를 드시는 게 필요한데요. 이때는 남자분일 때 밥 한 공기 정도, 어육류분은 1.5에서 2단위 정도를 드시고요. 채소 반찬 같이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3끼 드시고요. 간식으로는 식후 2시간 후에 우유 2단위, 과일군 2단위 이렇게 해서 섭취하시는 겁니다. 여자 1500칼로리 기준일 때는 한 끼에 400에서 450칼로리 드시고요. 이때의 식사 구성은 밥 3분의 2공기, 어육류분은 1에서 1.5단위 드시면 되고요. 채소 반찬은 넉넉히 드실 수 있습니다. 간식은 식후 2시간 후에 우유군 1단위, 과일군 1단위가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어르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들으셔야 될 얘기일 것 같습니다. 겨울철 혈당의 요주의 식품. 아마 최근에 혈당이 많이 높아져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 또 봄에도 이 두 식품 때문에 병원에 많이 입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로 고구마와 홍시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친구가 보내줘서 또 동생이 보내줘서 벌써 고구마를 2박스나 먹었는데요. 이 고구마하고 홍시가 혈당을 많이 올리고 이것 때문에 병원에 많이 입원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구마하고 홍시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드시긴 드시되 가능하면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밥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공기에 퍼서 내가 먹을 만큼만 밥상에서 드시잖아요. 고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마를 아마 드실 때 딱 먹을 양만큼만 삶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은 4-5개 혹은 한 솥 삶아서 드실 때 통째로 놓고 드시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밥을 밥솥채로 놓고 드시지 않는 것처럼 고구마도 솥채로 놓고 드시는 게 아니라 내가 먹어야 할 양만큼만 놓고 드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먹어야 할 만큼의 양은 밥을 3분의 2공기 드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 140g 이게 먹어야 할 양입니다. 만약에 밥을 한 공기 드셔야 되는 분은 고구마일 때는 210g 저울에 재셔서 210g짜리 드시면 되고요. 그럼 나머지 고구마 어떻게 하냐? 가능하면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한 개씩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그때그때 데워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만 딱 드시면 배가 고픈 것처럼 고구마만 드시면 당연히 배가 고프겠죠. 그래서 고구마를 드실 때 삶은 계란이라든가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에다가 오이나 파프리카 같은 채소, 그 다음에 목이 멜 거니까 우유나 두유를 곁들여서 한상 차림으로 건강하게 식사로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홍시를 드실 때는 홍시는 과일이기 때문에 아무 데나 드시는 게 아니라 식후 2시간 후에 간식으로 드시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드실 수 있는 양은 작은 연시일 때는 1개 드셔도 되고 대봉시일 때는 하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반 개 정도 드시는 게 가장 좋은데 나는 1개를 다 먹겠다. 물론 다 드실 수 있겠죠. 1개를 다 먹었을 때는 30분 정도 걷거나 다음 끼니의 식사에서 밥을 1숟가락 반 정도를 적게 먹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홍시가 너무 맛있어도 하루에 1개 이상은 안 먹도록 하는 게 꼭 필요하고요. 다른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있어도 적어도 1-2단위만 드실 수 있도록 자꾸 습관을 들이셔서 과일로 인해서 혈당이 과도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는 게 꼭 필요한 습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단백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우리의 피와 살과 뼈를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셔야 되고요. 나이가 드실수록 이 단백질 섭취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기 같은 경우는 좀 질기기도 하지만 조리하기가 좀 복잡하기도 하고
먹기가 조금 거북해서 잘 안 드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가능하면 매 끼마다 한 번씩 드시는 게 좋지만 그게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드시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고기가 질겨서 드시기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다진 고기를 이용한 완저질이라든가 장산적이라든가 국이나 만두 이런 걸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돼지고기나 소고기보다는 닭고기가 조금 부드럽기 때문에 닭고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계란이나 콩이나 두부나 생선을 이용하면 조금 더 씻기에 편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리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제 침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서 또 문제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 침 분비가 줄어들어서 당연히 삼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이라든가 아니면 물 같은 거 같이 드시는 걸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삼키기가 어려우면 음식이 식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기도로 넘어가서 폐렴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꼭 국이라든가 찌개가 있어야지만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의해서 들으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분이 많이 있을수록 사례가 잘 들고 기도로 넘어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폐렴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국이라든가 물김치, 물하고 같이 드시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요플레라든가 아니면 연두부 정도의 약간 무른 정도로만 해서 드시는 게 식도로 잘 넘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물처럼 드시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 제품으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신세계 푸드에서 이지 밸런스라고 해서 연화 도움식, 그다음에 씹지 않고도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불고기라든가 닭고기라든가 가자미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식품을 조금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 현대 그린푸드에서는 요즘은 반찬도 구독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뇨 식단을 구독해서 매일매일 주문해서 드시거나 아니면 뼈째 먹는 생선이라든가 아니면 고령 친화 우수식품에서 잇몸으로 갈비라든가 아니면 함박스테이크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품들 혹은 불고기라든가 닭갈비도 냉동해 놓고 있다가 꺼내서 데워서만 드실 수 있게 나온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쉽게 이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혹은 아예 식사를 잘 못하시거나 할 때는 억지로 먹는다기보다는 뉴케어라든가 그린비아라든가 미니웰, 하이뮨 같은 단백질 음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꼭 이용하셔서 영양적으로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골격 질환 예방을 위해서 칼슘을 꼭 섭취하는 게 필요한데요. 요즘은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 예전에는 허리가 기역자로 구부러진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기역자로 허리가 구부러진 분들은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만큼 영양 상태가 덜 나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골다공증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서 이제 뼈가 숭숭 뚫렸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걸 알 수 있는 게 키가 많이 줄고 골절이 잘 생기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키를 자주 측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키를 재보시면 젊었을 때보다 나는 키가 1cm 줄었다 하는 분도 있지만 10cm씩 줄은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골다공증이 좀 심한 분이 되겠죠. 그래서 키를 좀 자주 측정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골다공증을 알기 위해서는 신체 검사뿐만 아니라 방사선 검사라든가 골량 측정을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을 식사 요인에 찾아볼 것 같으면 내가 먹는 식품 중에서 칼슘 섭취가 부족하거나 칼슘 섭취를 배설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흡수가 불량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 중에서 칼슘이 많은 식품은 우유라든가 요플레라든가 치즈 같은 유제품에 가장 많이 들어있고요. 멸치나 꽁시라든가 대머포 같은 뼈째 먹을 수 있는 생선, 그다음에 두부라든가 푸른 채소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칼슘 하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뼈국물. 뼈국물을 가장 좋아하시죠? 이 뼈국물에는 얼마의 칼슘이 들어있을까요? 우유 10분의 1 정도의 칼슘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뼈국물보다는 우유를 드시는 게 더 도움이 되고요. 특히 집에서 뼈를 고울 때는 한 번, 두 번만 고는 게 아니라 세 번, 네 번 해서 뼈가에 구멍이 숭숭 뚫리도록 고우시는데 이렇게 되면 칼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인이 빠져나오면서 이걸 드시게 되면
내 몸속에 있는 칼슘을 자꾸 빼내서 배설을 시키게 만들어서 오히려 뼈 건강에 더 안 좋게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게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뼈를 오랫동안 구워 드신 분들은 오히려 내 뼈가 더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우유를 드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슘 배설을 증가시키는 식품인데요. 짜게 드시면 칼슘이 자꾸 배설이 되고요. 음주라든가 흡연, 카페인 섭취, 청량음료, 초콜릿을 많이 먹어도 칼슘이 바깥으로 배설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싱겁게 드시거나 술이라든가 카페인 섭취를 적게 하는 것도 칼슘 배설을 좀 적게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칼슘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타민 D를 많이 먹거나 쐬게 되면 칼슘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뼈를 좀 튼튼하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우유라든가 연어, 계란 노른자, 말린 버섯, 기름진 생선이 비타민 D가 많이 있기 때문에 드시는 게 좋겠고, 운동, 체중 부하 운동을 주 3회 30분 정도 하는 것도 괜찮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짜, 햇빛. 햇빛은 누구한테나 공짜죠. 그래서 햇빛을 주 2회 15분 정도 쪼여주면 되는데, 햇빛 조이라 했더니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끼고 장갑 끼고 그건 햇빛 조이는 게 아니에요. 이 살을 갖다 노출해서 햇빛이 쪼여져야지만 햇빛을 쪼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다 가리고 쪼이는 거는 절대로 아니고 뭔가를 노출해서 햇빛이 직접 내 몸에 닿게끔 해야지만 비타민 D가 직접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짠 거. 짜게 드시면 칼슘도 빠져나가지만 혈압이 자꾸 올라가서 건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금 섭취를 좀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소금에도 있지만 짜게 먹는 찌개라든가 게장이라든가 장아찌, 젓갈 이런 거에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소금을 많이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각이 둔화되기 때문인데 미각이 둔화된 이유 중에 하나는 침샘이 노화가 되면서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개선하는 방법은 하루에 6컵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게 필요하고요. 미각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혀 솔질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의치를 사용하시는 분은 하루에 한 번 이상 3시간 이상 의치 세정대에 담궈서 세척하거나 잠자는 시간에 의치를 빼서 혈액순환이 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그다음에 신맛이나 향신료를 조금 이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소금을 어디서 많이 섭취하느냐? 국이나 찌개나 면류의 국물류에서 가장 많은 소금을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찬, 김치류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적게 먹기 위해서는 집에서라든가 아니면 급식이라든가 외식할 때 국물류, 그 다음에 김치류, 그 다음에 장아찌류 이런 거에서 적게 먹으면 좋은데, 특히 고염, 장아찌, 젓갈, 김치 이런 거에서 적게 먹는 게 좋은데, 특히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게 김치 쪽이에요. 그래서 김치를 담글 때 가능하면 싱겁게 담는 게 필요하고, 드실 때도 백김치나 물김치에 국물을 먹지 말고 건더기만 먹는다든가, 줄기 부분이 소금이 함량이 작기 때문에 그 부분만 먹는다든가 하는 게 필요하고요. 국을 먹을 때는 요즘은 국물은 드시지 말고 건더기만 드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건더기 위주로 먹고, 국그릇이 크면 클수록 먹는 양이 많아지니까 국그릇은 작은 걸로 바꾼다든가, 그 다음에 된장, 애호박, 버섯 같은 향이 있는 것들을 사용하면 조금 더 싱겁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마지막 건강을 위해서 실천하는 방법인데요. 국가에서 의료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무료 검진이 있죠. 그 검진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공짜인데 꼭 하세요. 검진을 2년에 한 번 하는 거 꼭 하셔야 되고요. 아프면 병원에 안 가시고 자식들이 걱정할까 봐 병원에 안 가시는데, 병원에 가시는 게 자식들 도와주는 거예요. 오히려 병 키워가지고 하시면 자식들한테 훨씬 더 큰 짐을 지우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아프면 병원에 가시는 게 오히려 자식들한테 도움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꼭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식사는 하루 3끼 골고루 그다음 규칙적으로 내 열량에 맞게 드시고, 싱겁게 또 술은 드시게 되면 소량만 드셔야 되고 과식이나 폭식 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우유라든가 유제품 조금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 햇빛 쪼이고 또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인데, 냉장고, 어르신들 냉장고에 뭔가를 넣을 때 검은 비닐채로 뭔가를 넣어 놓으시면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또 오래돼도 안 꺼내게 돼요.
특히 오래된 음식은 이게 언제 들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상한 걸 드시게 되면 배탈도 나고 굉장히 건강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된 음식은 아까워도 좀 버리셔서 건강을 조금 더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10분 정도 후에 다시 쿠킹 클래스 2 맛있고 멋있게 만들기를 진행할 거니까 10분 쉬었다가 쿠킹 클래스 2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맛있고 멋있게 만들기 쿠킹 클래스입니다. 예, 지금 이 시간에는 미식 라면에서 협찬을 주셔가지고 이 라면을 가지고 요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 라면은 보통 고열량, 그 다음에 짜다라는 편견이 있는데요. 이 미식라면의 열량을 봤더니 390칼로리에다 탄수화물 75g, 단백질 11g, 지방 4.5g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남자분일 때는 한 끼에 500에서 550칼로리, 여자 400에서 450칼로리인데 여자나 남자가 드시기에 한 끼에 드시는 것보다 약간 열량이 낮고요. 다만 탄수화물은 많은데 단백질이 좀 작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리를 하게 되면 단백질은 조금 올려야 될 것 같고요. 이걸 하나 다 드시게 되면 여자분은 탄수화물이 넘치기 때문에 3분의 2 정도만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남자분은 한 개 다 드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밥은 한 공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남자분 다 가능하고요. 단백질, 고기, 생선, 두부, 계란 등의 단백질은 부족하니까 조금 더 첨가해주고, 그 다음에 채소도 좀 부족하니까 집에 냉장고를 열었는데 채소가 있으면 채소를 조금 더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트륨 조금 더 많으니까 나트륨은 스프를 조금 적게 넣는다든가, 아니면 채소를 넣게 되면 칼륨이 많이 들어가니까 상쇄되니까 그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라면을 먼저 끓여볼 건데요. 이걸 보니까 아마 집에 남비하고 다들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일단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두 가지씩 할 텐데 먼저 일반 라면하고 콩국수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500ml의 물 이쪽도 준비해 주세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수가 마침 500ml이기 때문에 하나를 다 부으면 적합한 양이고요. 예, 끓이는데 아마도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 끓는 동안에 다른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라면에 필요한 거는 파하고 계란이니까 파를 조금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파는 그냥 일반적으로 숭숭숭 자르면 되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재료에 파가 들어가니까 있는 파를 다 잘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밖에 없구나. 네. 그래서 파를 자르는데 이렇게 잘라도 되고 좀 길쭉하게 잘라도 되고 좋아하는 형태를 자르면 되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콩국수를 할 때는 보통 콩을 삶거나 하려면 콩을 불리고 삶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데 오늘은 쉽게 두유 하나에다가 두부를 가지고 간단하게 콩국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믹서기 준비했고요. 이 믹서기에다가 저는 많이 해먹는데요. 이 뚜껑 한 번만 열어주시겠어요, 선생님? 안 열리네. 혹시 오이 어디 있나요, 선생님? 오이. 네, 두부 다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좀 진하게 드실 분은 다 넣으셔도 되고요. 나는 진한 것보다 약간
담백하게 그러니까 담백하지 않고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맑게 드시고 싶은 분은 반만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너무 많다. 반만. 잠깐만요, 선생님. 볼게요. 농도를 보고 보려고. 네,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물이 끓어서 이제 라면을 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쪽도 아마 끓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쪽으로 라면을 끓여서 면만 헹궈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네, 라면 끓이듯이 일반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라면은 4분 30초 동안 끓이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머를 맞춰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 4분 30초. 같이 넣게끔 되어 있고요. 국물하고 건더기 같이 넣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같이 해서 넣고 끓이다가 그 사이에 다른 쪽에 이거 필요하죠? 이거 다른 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는 잠깐 했고요. 네, 이건 면만 쓸 거예요. 콩국수는 면만 쓸 거예요. 네, 라면은 계란 넣었어요. 라면 거는. 콩국수 거는 그냥 면만 쓸 거니까 그거는 면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준비하는 동안에 네, 요거까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면에는 스프하고 건더기까지 같이 넣게끔 돼 있어요. 같이 넣어서 끓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면을 헹궈주시면 돼요. 어우. 라면 다 끓인 물 어디다가 숙주 있는데 뭐예요? 숙주? 이거 다 된 거는 여기다 둘게요. 일단은 하나 줬고요. 라면에 굴도 넣어요? 라면 일반 라면 똑같아요. 그렇게 계란 넣고 네, 됐습니다. 그거는 순두부. 순두부하고 넣을 거예요. 순두부. 이거는 얼른 먹어야지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다 됐나요, 선생님? 네, 요번에 이제 또 면을 하나 또 끄시면 됩니다. 하나 또 준비해서 주시고. 어우. 싱겁게. 네. 네. 두 개 아닌가요? 잠깐만요, 선생님. 제가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와우. 이제 맞을. 이걸 저희가 빨리 하고 다른 분들한테 이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통을. 이거 다 치워주시고요. 네. 그 세트가 고기하고 숙주가 한 세트고요. 순두부하고 굴하고 한 세트예요. 그리고 고춧가루는 순두부에다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면에다 이걸 넣어주시는 거예요, 같이. 네. 설명? 라면 끓이는 거는 똑같아요. 라면 끓일 때 여기다가 들어가는 재료만 조금 달리하는 거라서 설명이 좀 별로 필요 없는데, 이거는. 콩국수만 조금 다르지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라면 끓이는 게 다 똑같아서.
다 라면이에요. 라면은 끓이는 건데 라면에다가 토핑 재료만 조금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 토핑 재료를 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렇게 같이 좀 이따가 금방 네. 여기다가 이제 끝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여기다는 아까 준비한 마늘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여기다 끝. 네. 그러니까 마늘하고, 그러니까 마늘이 다진 마늘이 들어가야지 내가 되겠죠. 다진 마늘. 그다음에 좀 이따가 파만 좀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끓으면 불만 좀 집어넣어주고요. 네. 네. 파가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이제 취향에 따라서 고춧가루를 더 넣거나 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 선생님 이거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까지 되면 드시면 되거든요. 네. 한번 끓으면 혹시 고춧가루가 더 있나요, 선생님? 많이? 고춧가루 다 있습니다. 아, 없어도 되고. 아, 더 있으면 혹시 매운 걸 좋아하세요? 매운 걸 좋아하시면은 많이 들어가도 되고요. 네, 이제 다 완성됐습니다. 저희 거는요. 오, 너무 많다. 조금 줄여도 되겠다, 그냥.
이제 다 여기 생긴 완성품이 다 됐고요. 이쪽을 좀 비춰주세요. 네.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기준은 남자분일 때 드실 수 있는 기준이고요. 거의 한 끼 식사로 드실 수 있는 500에서 550칼로리 기준으로 다 맞췄고요. 여자분일 때는 면을 조금 줄이시면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드시게 되면 채소도 조금 들어가 있고 어육류가 지금 2단위 기준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양이고요. 지금 보니까 이 면이 좀 시간이 지나도 별로 불지 않는 면인 것 같아요. 굉장히 꼬들꼬들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면을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시식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직접 드시면서 한번 맛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셔서 예, 시식 타임을 좀 가지면서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완성된 요리 지금 시식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와서 네. 보시면서 시식 타임을 좀 가지면서 보세요. 네, 여기 시식하시면 됩니다. 요거. 직접 보시고요. 해놓은 것들 보세요. 어떤가. 근데 아마 이거는 소금을 조금 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이거 먹어야겠다. 저거 먹어. 네. 이거는 그냥 일반 라면. 먹은 거고 이거 이건 순두부, 굴 들어간 순두부. 이거는 이제 소고기하고 숙주 들어간 면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이거 하고 라면하고 끓였는데 이건 안 하셨어요? 네. 2개를 더 해야 돼요? 네. 난 저거 하나 했어. 이건 저러면 드셔보세요. 집게를 네. 따로 있어야지. 여기 집게는 있으니까. 아니 2개를 더 해야 되는 거. 네. 난 그렇게 손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여기다 그럼 뭐 네. 드셔보시면서 맛이 어떤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두부가 좀 많이 들어가서 걸쭉해요. 이게 그러니까 라면을 네, 라면 물에만 그냥 헹구고 헹궈가지고 네, 두유하고 찬물에 담궜다가 네, 헹구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저기 이 면 삶고 네, 넣고 두유하고 해서 드시면 되고요. 이건 좀 싱거울 거니까 소금을 약간 하시면 훨씬 더 드시기가 편하겠죠. 그냥 딱 콩국수 같은 맛. 소금이 안 들어갔구나. 네, 소금은 안 넣었으니까 지금 그럴 거고요. 네, 여기다가 덜어 드시면, 여기다가 덜어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덜어 드릴게요. 네. 요거 굴하고 순두부하고 같이 드셔야지 얘가 맛이, 네. 순두부하고 요즘 이제 젓갈로 찝찝니다. 네. 뜨는 순두부면이 요즘 뜨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자,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네, 드셔보시면 좋고. 먹겠습니다. 예, 어떠세요? 그냥 일반 라면보다 응. 조금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면이라서 이제 조금 더 아이고, 아주 특징이네요. 참으로 맛있습니다. 이제 샤브라면 비슷하게 드실 것 같으면 요걸 드시는 게 훨씬 더 이제 고급스럽고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네네. 숙주를 조금 양을 조절해야 혈당 조절이 가능한 거니까. 네, 면 내에서 조절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여기 이제 고기도 들어가고 야채도 들어가시니까 네. 이게 이제 섬유질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먹방 찍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또 맛이 좀 다르죠? 순두부면하고 순두부에 솥밥 아까 그건 다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고요. 여기는 고춧가루를 한 개 더 넣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얼큰하게 드시라고. 이건 이름이 뭐예요? 이거는 우육 소고기면, 이거 소고기면하고 네, 소고기하고 숙주하고
숙주하고 예, 들어갔어요. 어떠세요? 그래서 집에서도 라면을 드실 때 그냥 라면을 드실 때는 보통 계란만 넣지만 계란만 넣는 게 아니라 집에 소고기가 있으면 소고기하고 숙주 넣고 배추가 있으면 배추까지 넣고 드실 수 있고 순두부 있으면 순두부 넣어서 그렇게 드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여름에는 시원하게 그냥 콩국수 비슷하게 해서 드실 수도 되고 그냥 간단하게 해서 여러 가지로 드실 수 있죠. 그렇게 한 가지 면 가지고 이렇게 해볼 수 있다. 그럼요. 이 다양하게. 그러니까 라면이 그냥 라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양하게 라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거죠. 드셔보시죠, 저거. 좀, 네. 어떤지 직접. 요거 그릇에 있으니까 드셔보세요. 네. 국자 커서. 아니, 다양하게 드셔보세요. 저쪽 거 또 다른 거니까. 네. 그래서 라면 요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먹지만 집에 있는 재료들 있으면 냉장고를 뒤져갖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죠. 물이 끓는데? 네. 이거 맛있어가 애들 이 라면만 먹으려겠네. 어떤 거요? 이 라면? 네. 아, 라면이 맛있어요? 네. 저 앞에 있는 우육면 먹어봐요. 이쪽 오세요. 여기에 순두부면하고 우육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여기 집게도 있고 국자도 있고. 잠깐만 다른 국물 있어가지고. 국물을 먼저 드셔야겠네요. 힘들어서. 아니면 저기다 버리고 오세요. 저쪽에다. 그냥 빈 곳에다 버리고 오고. 이거 좀 다른 맛일 거고요. 아이고. 요거 국물을 먹어야 되네. 국물 이거 버려졌어. 국물 좀 줄 거예요? 네, 넣어도 되죠. 그거 안 먹었던 걸 거고 드셔보세요. 저거 새로 끓인 것도 있고 저쪽에. 요게 맛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게 그러니까 라면은 시간이 많이 안 필요해요. 네, 같이 드세요. 그러니까 라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게 없어요. 그냥 라면 넣고 바로 재료 넣어가지고 어차피 라면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라면도 다른 걸 집어넣지만 빠른 게 생기니까 길지 않아요. 워낙에. 그러니까 다른 만약에 다른 면이었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지만 워낙 자체를 저한테 주는 게 라면이라서 길게 없어요.
근데 이제 한 개씩 했으면 할 텐데 두 개씩 해버리니까 특히 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게 가는 거죠. 라면이 너무 빨라서 라면이. 네. 이쪽에 너무 없어 보이는데. 네, 라면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준비해 봤는데요. 어떠세요? 라면은 시간을 많이 들이는 요리가 아니라 간단하게 집에 있는 재료로 먹을 수 있는데요. 라면은 건강에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건강에 안 좋게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라면도 건강하게 준비해서 먹으면 충분히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 있는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건강하게 만들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보니까 이 미식면이 맛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 미식면 이용해서 건강하게 맛있게 또 제일 좋은 건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힘들 때 어린이들도 쉽게 요리할 수 있는 게 라면이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 가지고 쉽게 만들어서 건강하게 드셨으면 합니다. 겨울에 특히 건강 조심하면서 잘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